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94.5 그리고 예스 앱 팟빵 앱으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예스 앱과 팟빵 앱에서는 댓글도 가능합니다. 샵 0945번으로는 문자 주시면은 의견 참여 가능하신데 장문 100원 단문 50원에 유료입니다. 팟빵 앱으로 오미경님께서 방송이 너무 짧아요. 들을만 하면 끝나니 하셨는데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이번에 시민단체와 언론사의 정보 공개 청구로 피감기관 지원 국회의원 해외 출장 문제가 국회 전반에 퍼져 있는 악습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 등 국회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하고 계시는 세금 도둑 잡아라의 공동대표 하성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정보 공개 청구하셨잖아요. 예. 그 계기라고 할까요? 그 김규식 전 금감원장 사태 때문에 하게 된 겁니까? 저는 원래 이제 이 국회 자체 예산으로 가는 그 국회의원들 해외 출장 문제를 정보 공개 청구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김기식 전 원장 사건이 터지면서 국회 예산으로 가는 것보다 더 문제가 이제 피감기관 예산으로 자기들이 감사하는 기관 예산으로 가는 게 문제가 드러나서 그래서 저도 청구를 해보고 뭐 언론들도 많이 청구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국회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가는 걸 국회에서 관리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청구를 했더니 좀 어처구니 없는 답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에 나가면 이게 국회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몇 명이 해외에 나가 있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국회에는 전혀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게 제가 받은 답변이고요. 지금 언론사들이 그 국회의원들에게 해외 출장비를 지원해준 피감기관들한테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그게 기관 숫자가 꽤 많은데요. 거기에 이제 청구를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보도를 통해서 좀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변호사님 혹시 화장실입니까? 아닙니다. 제 바깥에 건물입니다. 네. 건물입니까? 전화기가 좀 많이 울려서 잠 여쭤봤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언론이 그러면은 지금 파악한 실태는 어느 정도 된다고 나와 있나요? 지금 언론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예. 어쨌든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그러니까 2012년부터 19대 국회, 20대 국회 합쳐가지고 피감기관 예산으로 갔다 온 국회의원 숫자가 지금 190명인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여야 다 포함되는 거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 190명 중에는 자유한국당이 제일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03명이고요. 그런데 민주당도 71명이 있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야를 막론하고 190명, 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갔다 온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건수로 따지면은 한 여러 번 갔다 온 사람이 있다 보니까 건수로 따지면 한 330건 안팎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70여 명이 330차례. 190명이, 190명이 한 330차례 정도 갔다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 출장 가는 경우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피감기관에서 갔다 오세요 합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이 갔다 오겠습니다 합니까? 내막을 다 알 수는 없는데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좀 보도된 걸 보면 국회의원들이 먼저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가령 말씀하세요. 가령 최근에 KBS, SBS에서 보도한 건데요. 2013년에
그 국회의원들이 한국전력 한전돈을 지원받아가지고 중동에 갔다 왔는데 그때는 이제 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공문을 보내서 일주일 전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한국전력 돈으로 갔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공문 보내서 일종의 피감기관을 압박해가지고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피감기관에서 이제 뭐 국회의원들 말로는 피감기관에서 요청해서 갔다 온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예. 뭐 상당한 숫자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요청해서 갔다 온 것도 있는 걸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먼저 요청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네. 공문을 보낸다든가 네네. 피감 기관들이 그걸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하기 힘들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국정감사나 예. 또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통해 가지고 사실 피감기관들을 괴롭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피감기관들 입장에서는 엄청 피곤해질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거절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봐야죠. 그럼 해외 출장 비용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네네. 여기는 당연히 왕복 비행기 티켓하고 그럼요. 또 숙박료. 맞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네. 또, 식비 뭐 예. 일체 비용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네. 숙박도 아주 최고급 호텔에 묵고 네네. 비행기도 아주 좋은 걸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비행기도 비즈니스석을 타는 거죠. 이코노미석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웬만한 데 갔다 오면 1,000만 원, 2,000만 원은 그냥 우습게 1인당, 의원 1인당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피감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예, 뭐 예. 아닌 대부분 국가의 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꼭 정부 기관이 아니더라도 예. 국민들 세금을 지원받는 기관들이 있고요. 예. 뭐 각종 뭐 재단법인 같은 것 중에서도 뭐 이제 특수한 목적으로 정부 세금으로 이제 국민 세금으로 설립한 재단들 같은 경우는 다 감사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뭐 드러난 것도 예를 들면 뭐 한국국제협력단 뭐 코이카라고 부르는 예. 거기가 가장 많이 그 지원을 해준 걸로 돼 있는데요. 코이카 같은 경우도 뭐 정부 세금으로 운영된 기관이니까 직접 뭐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그래서 뭐 피감기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걸 보니까 코이카 국제교류재단, 국방부, 국가보훈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많네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뭐 장애인체육회도 뭐 정부기관 아니지만 예. 정부 예산이 상당히 그렇죠. 지원되는 곳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원들 외유성 출장을 지원해줬다 이렇게 볼 수 네네. 있겠는데요. 네네. 코이카는 저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도 이렇게 오명을 좀 뒤집어 썼는데 이번에도 또 가장 많은 지원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서 가려면은 출장을 가려면 명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명목은 뭐 뭘로 잡습니까? 해외 지역을 선진국을 시찰한다 뭐 이런 겁니까? 뭐 어떤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포럼이라든지 예. 뭐 워크숍이라든지 이렇게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해외 시찰 명목으로 가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뭐 코이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냥 뭐 해외 그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무상으로 국제 협력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현장 방문 형식으로 가는데요. 사실은 뭐 그렇게 시찰이나 현장 방문 형식으로 가면 뭐 공식 일정 말고도 뭐 굉장히 많이 남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다 뭐 사실상 뭐 외유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관광이라고 예. 볼 수 있겠죠. 예, 관광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그 외국에 예. 봉사단체, 우리나라 봉사단체를 위로하러 간다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게 또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국제 봉사 활동하다가 들어온 분 어떤 말을 들었는데요. 예. 국회의원이 오는 게 전혀 반갑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오히려 피곤하죠. 왜냐면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국회의원 오는 게 그게 뭐 전혀 반가운 일이 아닌데 그걸 뭐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가는데 사실 격려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네.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 가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네. 그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이제 권익위가 입장을 냈는데 근데 어쨌든 뭐 올해 3월 달에도 코이카 지원으로 갔다 온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갔다 관액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다녀오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뭐 어떤 조사나 뭐 제재 같은 게 안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저는 계속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국민권익위원회도 그걸 그냥 김영란법 위반이라고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예. 위반이면 뭐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뭐 고발도 하고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데 김기식 전 원장 논란 이후에 네. 국회가 새로 규정을 마련해가지고 피감 기관 지원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예. 국익과 정책 개발 등을 위한 공식 행사는 예외로 한다. 이러면 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여기에 핑계대서 다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행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갔다 오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예. 예, 어쨌든 지금까지 피감기관 예산으로 갔다 온 출장 중에 한 절반 가까이는 뭐 행사 한 번 정도는 참석하는 일정으로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뭐 개선했다라고 하는 그 규정도 뭐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정 하나 만들어서 갔다 오는 거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가 아니라 그냥 다 금지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있는데요. 4051님께서 정치를 좀 해외에 드나들듯이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 앱으로 임선정 씨께서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팟빵 앱으로 F킬러님께서 190명 중에 먼저 요청한 의원들 명단 공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언론들이 입수한 자료들이 지금 분석되고 있는데요. 아마 공문을 보낸 경우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명단이 정리가 안 됐지만 그걸 이제 외부로 공표할 수 있나요? 그거는 뭐 정보 공개를 통해서 나온 자료는 다 공개가 가능하고.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네네. 그래서 일부 언론기관에서 아마 다음 주쯤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그걸 보면 아마 누가 공문을 보내서 갔다 왔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로 계시는데. 네네. 국회에서 이 해외 출장이나 이런 건 말고. 네. 또 세금이 조금 새고 있는 그런 부분은 대표적으로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금 영수증도 없이 쓰는 특수활동비라는 게 1년에 그렇네요. 뭐 60억 이상 있고요. 그리고 뭐 업무 추진비나 특정 업무 경비 이름도 뭐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업무 추진비 따로 있고 또 특수활동비 따로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게 따로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하나도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책 활동하라고 주는 뭐 입법 및 정책 개발비라는 예산도 있는데 있죠. 그것도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정보 공개하라는 소송 중에 있는데 일부 드러난 거에 따르면 그것도 뭐 누구 걸 표절해가지고 정책 자료집을 낸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이 쓴 정책 자료집을 자기가 그대로 뺏기고 자기는 정책 개발하는데 돈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의원께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국제연구기관 그것도 피감기관 연구기관 피감사 받는 거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국회의원들이 감사하는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뺏긴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기 보좌관 뭐 박사 논문을 자기 정책 자료집을 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사실은 한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세금을 쓰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각종 명목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수증이 공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이런 거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화가 좀 많이 나겠어요. 화가 많이 나죠. 그리고 지금 국회 상대로 제가 3건의 정보 공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영수증 공개시키기 위해서 소송 과정에서도 계속 소송을 시간만 끄는 식으로 소송에 임해가지고 사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뭐 화가 많이 나는데 근데 뭐 어쨌든 이런 계기를 통해서라도 문제가 드러나서 뭐 문제를 고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4부 우리 연애할까요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오늘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우리 연애할까요 코너가 기다리고 있죠. 많은 청취자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코너인데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호 씨 그리고 테나시아의 김하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스 앱으로 남배우는 오늘 몇 분 전에 도착했을라나요? 남배우 아직 도착 안 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중일 듯. 하긴 3부 출연으로 착각 안 한 이상 벌써 올 리가 없겠죠. 왜 이렇게 청취자들한테 신뢰를 잃었습니까? 그거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긴장감을 드리기 위한 하나의 극적 장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생방 5초 전에 오지 않습니까? 정작 영화에는 5초만 나옵니다. 그래서 5초 배우로 유명하죠. 잘했습니까? 오늘 실수로 한 40분 전에 왔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계속 실수해 주세요. 네. 심하게 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방탄소년단 이야기인데 혹시 남태호 씨 방탄소년단 아세요? 알죠. 네. 들어만 봤겠죠. 2013년에 방시혁 씨가 결성한 7인조 그룹이죠. 예.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단. 그렇죠. 방탄소년단.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10대들이 어떤 그 자신들의 억압을 이제 막아내고 싸워나간다 이런 의미로. 공부 좀 하셨네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음악을 다 안다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유튜브나 이렇게 음악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 나이쯤 되면 지식 백과를 먼저 보게 됩니다. 예. 요게 이제 안타까운 예. 점이라고 할 수 있죠. 노래 한번 해보세요. 방탄소년단. 노래는 이제 제가 워낙 또 불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 화양연화에 있던 그 불타오르네. 예. 요 곡은 제가 좀 압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이랄랄라 싹 다 불태워라 이렇게. 세이랄랄라 싹 다 불태워라. 기자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아까 근데 연습하신 것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연습하고 왔군요. 내가 이제 안무를 좀 해줘야 네, 되는데 서서 이렇게 안무가 혈단하거든요. 춤도 추시면서 했는데 싹 다 불태워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약했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불경에 온다고. 이것도 연불로 보이십니까? 네. 불경태가 좀 자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방탄소년단이 컴백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쉬었다는 얘기네요? 네, 공백기가 좀 있었는데 오늘 6시에 이제 세 번째 정규 음반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7시 지금 음원 차트를 확인을 하니까 11곡 전부 이제 1위부터 11위까지 쫙. 그래서 검색어도 1위이고. 대단하네요. 네. 근데 사실 그룹이 이렇게 우리나라 그룹이 컴백을 하면 보통 이날 뭐 쇼케이스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는데 지금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어워드에 참석을 위해서 미국에 있어요. 예. 그래서 4시에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12시, 밤 12시인데 뭐 온에어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좀 팬들한테 미리 좀 음반 나온다 이런 소개를 좀 했어요. 그게 320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은 한류로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남미, 그렇죠. 뭐 전 세계를 휩쓰는 그룹이어서 이제 컴백도 빌보드에서 먼저 하기 때문에 무대를 한국이 아니라 네, 전 세계 대단합니다. 동시에 공개를 하는 거죠. 네. 남태호 씨 방탄소년단 멤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명. 공부했어. 공부했군요.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죠. 공부한 걸 못 이깁니다. 유튜브도 지금 뭐 제가 최고 스코어가 32만 했는데 이분들 나오자마자 320만. 조금 제가 밀리긴 합니다만 저도 좀 안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야 좀 미국에 있어야 이게 좀 크게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일찍 왔네. 예. 지금 방탄소년단 우리가 아직 저희 같은 세대는 피부로 못 느끼거든요. 네. 인기 있다 하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근데 저도 1, 2집까지는 방탄소년단이 처음부터 나오자마자 잘 된 그룹은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천천히 차근차근 밟아오다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왔는데 주변에 보면 그냥 1, 20대뿐만 아니라 조금 저보다 나이 좀 더 있으신 이모님들 팬들도 많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움직이니까 훨씬 이렇게 팬덤이 좀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혈란한 음악도 혈란한 안무도 있지만 동방신기나 기존에 뭐 엑소나 이런 분들이 좀 기획된 팀인데 이분들도 그렇긴 합니다만 굉장히 그 사회성도 강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 더 넓은 타겟층을 갖고 있지 않느냐 팬층을 그런 면에서 보면 공부한 걸로 자꾸 말하지 마시고요. 요건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서태지 씨도 있었지만 굉장히 이게 사회성을 가미한 게 오히려 대중성이 더 뛰어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 앱으로 이정희님께서 사무실 동료가 30대 후반인데 아미예요. 팬클럽 이름이에요. 아미가 그 팬클럽이죠. 네, 팬클럽 나 저 뭔지 몰라가지고. 군입니다. 너무 모르시네. 아미. 네. 팬클럽 이름이 왜 아미입니까? 방탄소년단이니까. 네, 그 아미. 군대다 이거죠. 네. 지켜주겠다 우리가. 저 ARMY. 네네. 방송 준비를 전혀 안 하시는군요. 네.
아, 고소합니다. 그래요. 금요일 4부에 방탄소년단 초대 손님으로 모셔주세요. 지금 비웃었습니까? 아니, 비웃은 게 아니라. 네. 저도 모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런 지금,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지금 해외 투어하고 이러느라 바쁘겠죠? 네, 우선 컴백도 미국에서 하는 형국이라 다음 주 24일 날 이제 한국에서는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네. 좀 기대해보고요. 자, 방탄소년단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다른 이야기 봅시다. 그 뮤직뱅크 진행하고 있는 이성원 씨요? 맞습니까? 네. 예. 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이 아니고 한 달 전의 일이다. 네. 배우 이성원 씨가 그 16일 밤에 좀 보도가 불거지면서 밝혀졌어요. 근데 17일 날, 다음 날인 17일 날 출연하는 드라마의 제작 발표가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드라마 자체가 2월부터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사건이 불거진 게 지난달 8일이니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계속 숨기고 있다가 촬영도 하고 생방송 MC도 계속 보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16일 밤에 이렇게 터지면서 17일 날 예정돼 있던 제작 발표에도 불참을 하고 이제 하차를 또 제작진이 급하게 결정을 하면서 대체 배우가 또 들어가게 돼서 재촬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졌죠. 그러면은 이거를 소속사나 어디 알리지를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소속사는 몰랐다는 입장이고. 네, 소속사도 밤에 알았고 제작진도 그날 밤에 알았고. 그러면은 이도 굉장히 큰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검찰까지 넘어간 사건이어서 사실 말을 했어야 맞는 건데 그리고 또 SNS에 또 버젓이 또 하늘 사진이라든지 또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 추모 사진까지 올리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해서. 남태호 씨 시사평론가 경찰 조사 받은 적 많잖아요. 이 심정을 잘 아실 텐데 이런 거는 못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면은 뭉개고 넘어가면은 모를 거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이 정도 알려진 공인이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수가 아닌가. 그냥 일반인이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죄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영화계 같은 경우도 이제 오달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안이 좀 다르지만, 그 미투 건입니다만, 그 오달수 씨 같은 경우도 제작된 영화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으면서 새로 찍기로 했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런 건데, 이성원 씨가 그런 면에서 죄의식이 너무 없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김동준 씨가 제가 김동준 씨가 이제 대체해서 촬영하는데 이미 이게 또 70%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실도 굉장히 클 거고.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대중들의 시선이 결국은 따가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죄질이 또 별로 나쁩니다. 아주. 보면. 죄질이. 협박하고 그렇죠. 말이죠. 흉기로 협박까지 했다고 하니까. 청취자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남태호 씨는 죄질이 나쁜 걸로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아니고요. 학생운동 하다가 조사를 받았다.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런 라인이죠, 라인이 아무래도. 네, 노동운동도 하셨고. 네, 했죠. 알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실정법 많이 하겠죠. 그러면은 이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지금 그냥 모든 것 하차하고 그냥 조용하게 지내겠다. 이걸로는 될 것 같지 않는데요? 라고 검찰 조사가 들어가면. 네, 검찰 조사를 이제 성실하게 받겠다고 했고, 이제 당분간이 아니라 저는 꽤 오랫동안 배우 생활을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드라마에 끼친 영향도 좀 있고, 이게 16부작인데 12회까지 찍었어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더 제작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실이 크다. 네. 근데 한쪽에서는, 이 소속사에서 몰랐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통화를 해본 결과 그 밤에 통화한 소속사 관계자는 정말 몰랐고 그리고 드라마 관계자도 날벼락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놀란 상태였어요. 네. 그 어바웃 타임 16회인데 12회까지 찍었다고요? 네. 남태호 씨가 지금 출연한 드라마 이름이 뭐죠? 미스트리스죠. 미스트리스트? 예. 네. 거기 지금 몇 편까지 찍으셨습니까? 그 작품은 12부작인데요. 네. 현재 6부까지 방영이 됐고. 12부작인데 6부까지 방영이 됐고. 네. 몇 번 나왔나요? 6부까지 나오긴 나왔죠. 나왔습니까? 네. 6부 나온 거 다 합치면 1분 됩니까? 1분 넘죠. 1분 넘습니까? 네, 1분 넘고 다행이에요. 제가 초당 몇만 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고 있고 초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주가 7, 8부인데요. 다시 저는 이제 6부 후에 실종됐다고 생각했는데 제 스스로 그
후보에 다시 출마를 하라는. 예, 그래서 또 무건수행을 또. 대사는 없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계속 학교에 근무만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찍으러 가야 됩니다. 네. 하여튼 이성원 씨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 본인이 직접 성추행을 당했다 폭로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그 사건입니까?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배우 지망생이었어요. 예. 양예원 씨는. 근데 예전에 3년 전이죠.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라고 한 스튜디오에 갔는데 사진 작가가 이제 뭐 계약서를 쓰라고 해서 계약서를 쓰고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옷을 가져왔는데 굉장히 노출이 심한 옷이었고 또 생각했던 그런 피팅 모델이 아니어서 근데 좀 무서웠다고요, 주위가. 그리고 계약서를 썼는데 위반하면 안 된다 이렇게 협박도 좀 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라는 대로 너무 무서우니까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게 이제 음란 사이트에 사진이 올라가면서 좀 2차 피해를 받았다는 이 피해를 그 영상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울면서 이제 좀 고백을 하는 그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받았는데 사실 더 주목받은 건 그 배우 수지 씨가 예? 굉장히 안타깝게 이 사건을 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SNS를 통해서 좀 올렸어요. 이렇게 국민청원회의까지 올라가니까 자신도 이렇게 한 표를 던지는 그 캡처를 해서 SNS에 올리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이 몰랐던 사람들도 뭐 수지 씨 팬뿐만 아니라 뭐 해외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되고 10만 명이 이제 국민청원에 동원을 하면서 좀 더 크게 됐죠, 상황이. 수지 씨 그 가수도 하고 배우도 하는. 네. 그 수지 국민 첫사랑 수지 씨. 수지 씨. 저는 최수지 씨인가 예전에. 최수지 씨는 너무 아마 지금 수지 씨 엄마 나이 정도는 되실 것으로. 저희 때 배우 수지 씨 하면 최수지 씨로 기억하잖아요. 네. 국민 첫사랑의 수지 씨. 네. 수지 씨가 관심을 가져주면서 이게 또 폭발해졌다. 네. 근데 이게 뭐 몇 년 전에 양예원 씨가 모델을 하고 싶어 해서. 네. 3년 전에. 네. 그 장소에 가니까 뭐 한 10여 명이 있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네. 무서웠다. 네.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나서 갑자기 모 성인 사이트에 이게 올라왔고 네.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양예원 씨 말고라도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제 뭐 이소윤 씨라든지 배우 지망상을 했던 여러 여성들이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게 수지 씨가 또 얘기하기를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내가 이거 청원을 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남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영화계도 이런 일이 들어 생기는데 노출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작품 위해서라면라고 생각해서 갑니다. 근데 그런 간 상황에서 뭔가 묘한 분위기에서 바꿔버려요, 상황을. 그러면 이걸 어쩌지 이러면서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핵심은 계약서가 인권에 우선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혹시 이걸 어기면 큰 손실을 입을까 싶어서 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거부해야 미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회 경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죠. 이렇게 그거 계약 오바니 몇 배를 물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겁이 나서라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악의가 좀 있었다고 보는데 아직 이 사건이 그 해당 당사자 그 사진 작가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아무래도 그래서 수지 씨가 조금 비난 여론도 좀 반반씩 있어요. 아직 사건이 뭐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SNS에 올리면서 파장이 커지니까 그래서 수지 씨가 네.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럼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경찰이 조사에 나섰을 테고요. 네. 유포가 어떻게 됐는지 경로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유포자도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일단 사진 작가는 자신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하고 있는 상태여서 유포 책임도 없고 네. 또 내용상에도 문제가 그렇게 없다. 하지 않았다. 네. 글쎄요. 그건 그쪽 얘기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그럼 거죠. 경찰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 네. 테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되고. 자, 다음 영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광주민자운동 38주년이 되는 날인데 관련해서 영화가 개봉을 했네요. 힌츠 팬터 스토리. 이거 작년에 개봉한 택시 운전사에서 그 독일 기자 네. 그 주인공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힌츠 팬터 스토리라는 것은 이거는 그럼 극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 영화 같네요. 다큐멘터리로 이제 이분의 일대기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그 택시 기사, 택시 운전사 김사복 씨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5.18의 피해자였던 분들의 지금 이제 상황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담아서 또 다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5.18 관련 영화들이 뭐 힌츠베터 스토리도 나왔지만 이전에도 뭐 많은 작품들이 있었죠. 예. 그런데 오늘 그 5.18 기념식에서 이 위르겐 힌츠펜터 기자의 부인이 참석했다고 해요. 네, 김사복 씨 아들하고 같이 참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다 돌아가셨지만, 네. 예, 그 아들을 또 아내 이렇게 만나는 모습도 짠한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 그러면은 이것은 이 영화는 오늘 개봉되겠네요? 어제 개봉했습니다. 어제 개봉했습니까? 네. 예. 상영관은 좀 확보를 했나요? 현재 상영관 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다큐멘터리가 보통 개봉 조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사회성 있는 작품들이 의외로 상당히 흥행을 하다 보니까 이 작품은 택시 운전사의 그 후광 효과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또 이 김사복 씨 그 얘기가 나올 때 영화에서 보면 이 힌츠페터 기자가 86년에 한국에서 시위 도중에 또 사복 경찰들한테 맞아가지고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후유증도 많이 겪고 하는데 저는 그 영화 볼 때 이 작품에서 이 택시 운전사 이름을 왜 김사복으로 했을까? 무슨 사복 경찰하고 관련된 뭔가 이게 복선인가 했는데 정말로 이분 이름이 김사복이었던 네. 묘한 그런 스토리도 있었던 작품이고요. 아마 이 작품은 상당히 아마 히트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기 그 택시 운전사 그 영화랑 비교하면서 보면 재밌겠네요. 그렇죠. 네, 실존 인물이고 또 과거 사진들 또 그 전에 이제 KBS 스페셜에서 푸른 눈의 목격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2003년도에 공개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하고 쭉 엮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또 역사를 기억하는 데 좋은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에브로 이정인님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영화도 나왔어요. 안 그래도 그 얘기 지금 막 하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콘티를 아시는 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걸 보고 있나요? 혹시 우리 대본을? 누가 유출했습니까? 네. 임을 위한 행진곡. 이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이제 80년 5월에 한 남자의 의문사 이후로 시간이 멈춰버린 엄마 명희와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던 딸이 이제 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했던 그런 내용과 그 당시 이제 그 이후에 89년인가요? 조선대학교의 이철규 씨 변사 사건 이 시공간을 교차시켜서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여기에 이제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던 전일빌딩 그리고 고문장소였던 상무대 영창 이런 것들, 그리고, 군인들의 학살 회의나 광주 505 보안부대의 도청 재탈환 작전 회의 등등을 담아내서 현실감을 높였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예전에 이제 똥파리라는 작품으로, 좀 유명했던 김꽃비 씨가 나오는 작품. 오늘 그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 사회도 맡았다고 하죠. 예. 네. 똥파리라는 단어를 좀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네요. 그 작품에 제가 나갈 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양익준 감독이 연락이 왔는데, 제가 거리대 약간 있었습니다만, 나오라고 했는데 제가 제목이, 플라이면 모르겠는데, 조금 너무 럭셔하지 않지 않느냐. 아무리 독립영화지만 제목이 너무 좀 처진다. 이런, 핑계를 대고, 명작에 나가지 못했던. 아니, 아주 지금 박수 받은 영화인데. 그렇죠. 아쉽네요. 한 17개인가 18개 정도 해외 수상했고요. 그다음에 영화를 보는 눈이 없으시네요. 귀향 영화도 그랬습니다. 귀향 미쳤는데. 바로 다 300만. 그 조정래 감독이 연락이 왔는데 그때도 연천에서 그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 무슨 독립군 대장 역할인데 제 생각에 한 3초 만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총 맞아 바로 죽지 않느냐. 아니다 안 죽는다. 그래서 제가 감독 못 믿겠다.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면은 히트하더라. 그래서 챔피언은 지금 110만 정도. BP를 조금 밑도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요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정국 감독의 부활의 노래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민군의 대변인 했던 윤상원 선생을 다뤘던 이경영 씨 주인공의 그 작품도 있었고 문성근 선생이 했던 이제 꽃잎, 요건 이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그리고 이제 화려한 휴가라든가 또 26년 많죠. 또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독특한 시선이 있습니다. 그 계엄군의 시선에서 트라우마를 다룬 포크레인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포크레인. 예, 그 작품도 있고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은 엄태웅 씨가 주인공 역할로. 엄태웅 씨가 나왔던. 거기 지금 이제 결국은
이미 개봉된 영화입니다만 마지막에 보면 이제 포크레인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갑니다. 그분한테. 이번에 전 전 대통령. 그분한테 갑니다. 자, 그리고 이거 5.18 영화는 아닙니다만 이창동 감독의 신작 버닝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지금 기립박수를 엄청나게 받고 있다고요? 네, 평점도 굉장히 높고 그 한국 영화로는 좀 유일하게 지금 경쟁 부분에 나가 있는 영화여서 주목을 받은 데다가 평점도 지금 거의 최고점 수준으로 높아서 이번에 좀 수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창동 감독한테는 연락 안 오나요? 이창동 감독을 아닌가 잘 알긴 합니다만 저를 배우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제작자가 제가 전날 불가의 YTN 불가 맨 밑에 앞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맥주를 마시면서 내일 버닝을 크랭크인을 한다라는 자랑을 하시고. 그럼 저도 좀 써주세요 하지 그랬어요. 서로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잘 찍으십시오. 했더니 바로 깐을 가네요. 잘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안 나오면은 관련 안 하면 잘 됩니다. 영화 확실히 잘 될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창동 감독 아시다시피 시로 각본상 그리고 밀양으로 전도연 씨가 여우주연상에서 박찬욱 감독 못지않게 깐의 아주 감독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가 예전에 블랙리스트도 얘기를 했었지만 가장 재밌는 게 이창동 감독이 문광부 장관까지 했는데 2010년도에 영화 시로서 깐에서 각본상을 탔는데 영화진흥위원회 제작 지원에 이게 시나리오 부분을 냈는데 그 당시에 0점을 줬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이제 사실 문학의 단합의 단초를 볼 수 있는 이 정도로 유명한 세계적인 감독한테도 각본을 0점을 줬는데 이걸 불어로 쓴 게 아닌데 깐에서는 각본상을 탔던 아이러니가 있었죠. 알겠습니다. 댓글에 많이들 금요일 방송 4부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 고마워요. 사실 버닝이 지금 조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버닝도 불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합시다. 불타오르네.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두 분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우, 테나시아 김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